여러분, 우리 손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 그 심장인 마이크로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기술,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전쟁을 통해서 반도체를 조각하는 식각가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작은 공간에 완벽하게 수직인 벽을 가진 초고층 빌딩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제조의 경이로움이고요. 또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식각 기술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 정밀한 조각 작업에는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성 식각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치 레이저처럼 아주 정확하게 수직으로만 깊은 트렌치, 그러니까 도랑을 파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등방성 식각인데 이건 반대로 마치 물속에서 녹여내듯이 모든 방향으로 재료를 깎아서 동굴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목표에서 시작해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재료, 실리콘과 선화막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 이 둘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공정의 완성도를 확 높여주는 첨가가스의 역할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다룰 두 주인공을 소개해드릴게요. 한 명은 아주 변덕스럽고 반응성 강한 예술가 실리콘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말 단단하고 견고한 벽, 바로 산화막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정말 정반대예요. 실리콘은 화학적으로 너무 활발해서 뭐든 반응하려고 달려드는 예술가 같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 예술가가 제멋대로 조각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이산화규소, 즉 산화막은 결합이 너무 단단해서 웬만해선 꼼짝도 안 하는 완고한 벽 같아요. 이 벽은 강력한 힘으로 부숴야만 하는 상대죠. 그럼 먼저 이 열정 넘치는 예술가, 실리콘을 어떻게 길들이는지부터 한번 보죠. 실리콘 식각의 핵심은 제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반응이 좋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딱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수직 구조물, 그러니까 트렌치잖아요. 그런데 이 반응성 좋은 실리콘이 제멋대로 옆으로 파고들면 어떻게 될까요? 회로가 그냥 망가지는 거죠. 이 옆길로 새는 걸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측벽 보호, 영어로는 패시베이션이라는 아주 영리한 전략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에 미리 왁스를 발라두는 것과 같아요. 옆면을 보호막으로 계속 코팅해버려서 식각 반응이 오직 바닥으로만, 아래로만 향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이 전략의 주인공은 바로 HBr, 브로마수소가스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똑똑해요. 먼저 HBr 이온이 실리콘 바닥을 탕 때려서 깎아냅니다. 이때 SiBrX라는 식각 부산물이 생기는데요. 이 물질의 핵심 특징은 비휘발성, 즉 무거워서 잘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부산물이 트렌치 옆면에 착 달라붙어서 자연스럽게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죠.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면서 파내려가는 정말 완벽한 자가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수직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둥글게 파내는 동굴을 만들고 싶다면요. 이때는 전략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보호막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모든 걸 녹여버릴 강력한 화학 무기가 필요하죠. 그 핵심 원소가 바로 불소, F입니다. 불소는 그야말로 실리콘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SF6 같은 가스를 써서 아주 반응성 높은 불소 입자, 라디칼을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실리콘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들어서 반응해버립니다. 물리적인 충격 없이 순수하게 화학 반응만으로 실리콘을 녹여버리고 휘발성이 아주 높은, 즉 굉장히 가벼운 기체인 SiF4로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깎여나가면서 동굴 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최근 GAA 같은 3D 구조에서 희생층을 제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이에요. 자, 이제 상대가 바뀝니다. 반응성 좋은 예술가가 아니라 웬만해서는 끄떡도 안 하는 완고한 벽, 산화막 SiO2를 상대해야 해요. 여기엔 완전히 다른 접근법, 바로 힘과 기교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산화막이 왜 벽이냐면요. 원자들끼리 정말 꽉 껴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합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실리콘처럼 화물질만으로는 절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력한 물리적인 힘,
즉 플라즈마 속 이온을 총알처럼 쏴서 그 단단한 결합을 깨부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산화막을 뚫고 나면 그 아래에는 소중한 실리콘이 있잖아요. 어떻게 산화막만 딱 뚫고 실리콘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폴리머라는 또 다른 기교가 등장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탄소 대 불소 비율이 높은 가스를 쓰면 끈적한 폴리머가 많이 쌓이거든요. 이 폴리머가 바닥에 있는 실리콘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산화막 위에서는 산화막의 산소 O가 이 폴리머를 계속 태워 없애기 때문에 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정말 놀라운 전력입니다. 그럼 이 단단한 산화막을 둥글게, 그러니까 전방향으로 깎아내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이온 충돌은 마치 드릴처럼 방향성이 너무 강해서 동굴을 팔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아주 섬세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 쓰는 기술이 바로 화학적 건식 식각, CD입니다. 플라즈마라는 망치 대신에 오직 화학 약품만으로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녹여내는 방식이에요. 마치 페인트를 지울 때 거친 사포 대신에 리무버를 살살 발라서 손상 없이 제거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이코니 공정입니다. 이 과정 정말 우아해요. 먼저 NF3와 NH3 가스를 넣어주면 얘네들이 산화막 표면에서 반응해서 하얀 소금 같은 고체 물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웨이퍼에 살짝 열을 가해주면 이 고체가 액체도 안 거치고 바로 기체로 승화해서 흔적도 없이 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산화막만 아주 부드럽게 사라지고 깨끗한 표면이 드러나는 정말 정교한 기술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재료를 다루는 각각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비교하면서 정리해 볼 시간이죠. 이 표가 오늘 내용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반응성. 실리콘은 매우 높은 반면 산화막은 이온 에너지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방성 전략도 완전히 달라요. 실리콘은 부산물로 측력을 보호하는 반면 산화막은 이온으로 바닥을 부수고 폴리머로 보호합니다. 등방성 전략은 차이가 더 극명하죠. 실리콘은 불소 라디칼의 강력한 화학 반응을, 산화막은 플라즈마가 없는 화학적 건식 식각이라는 섬세한 기술을 씁니다. 이처럼 재료의 성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에 딱 맞는 전략을 쓰는 것, 이게 바로 식각 기술의 정수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연 배우들만으로는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없죠. 식각 공정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조연들, 바로 첨가가스가 있습니다. 이 조연들 중에 가장 흥미로운 배우는 산소, O2입니다. 산소는 어떤 공정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180도 달라져요. 실리콘 식각에서는 측벽을 살짝 산화시켜서 보호막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산화막 식각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과도하게 쌓여서 식각을 방해하는 탄소 폴리머를 태워 없애는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같은 원소인데 상황에 따라 정반대 역할을 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수소, H2의 역할은 더욱 역설적입니다. 산화막 식각에 수소를 첨가하면 수소가 식각을 일으키는 주범인 불소 라디칼을 잡아먹어버려요. 언뜻 들으면 식각을 방해하는 바보 같은 짓 같죠? 하지만 이 덕분에 식각 속도는 느려지는 대신 선택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즉, 목표인 산화막만 딱 공격하고 다른 막은 건드리지 않아서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거죠. 더 정밀한 조각을 위해서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아주 고대의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식각 공정은요, 단순히 재료를 깎아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구조물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원소의 성격을 꿰뚫고 반응을 예측하고 때로는 그걸 역이용하면서 펼치는 고도의 화학적, 물리적 전략 게임과 같은 거죠. 반도체 기술은 이제 평면을 넘어서 3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래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에는 깊고 정확한 트렌치를 파는 강력한 힘이 더 중요해질까요? 아니면 복잡한 구조 사이를 섬세하게 파고드는 동굴을 조각하는 기교가 더 중요해질까요? 오늘 내용이 그 답을 생각해보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